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돌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 꿈 알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모는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옥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해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아,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휴. 아,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옥고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아,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졌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아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의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 형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영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영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영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영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 형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 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 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영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시애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진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번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